A와 1을 물었어요. 이런 건 어떻게 푸냐? 다 읽고 풀어도 되지만 다 읽으면 기억이 잘 안 나겠죠? 이런 거 푸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선지를 보시면 A, B, C, D, E 돼 있죠? 방금 읽은 이 내용이 생생하기 때문에 답이 금방 나와요. 지문이 여기 딱 있잖아. 푸는 방법을 잘 먼저 해야 됩니다. 가시가 있고 나시가 있어. 그러니까 1번 문제는 공통점이에요. 선지를 살짝 보세요. 내용을 물었어요? 기법을 물었어요? 자, 여러분 꼭 기억해. 내용 묻는 문제는 내용만 나와요. 기법 묻는 문제는 기법만 나올 수도 있지만 기법을 말하면서 내용을 섞을 수도 있어요. 기법과 내용이 섞인 것은 그냥 기법 문제입니다. 내용만 나오면 내용 문제예요. 그 경우는 기법 문제예요. 자, 기법을 묻는 문제는 어떻게 푸냐? 이거는 항상 가를 읽은 뒤 가에 해당한 것만 처리. 두 번째, 나를 읽은 뒤 나만 처리하는데 답을 결정하면 됩니다. 굉장히 편한 방법입니다. 이렇게 하면 나를 하는 동안 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가만 읽고 답을 줄이면 나 부분은 선지를 다 안 읽고도 답이 금방 나와요. 이렇게 푸시면 간단합니다. 자, 두 번째 2번 문제 한번 볼까요? 2번 문제를 딱 보면 A와 1을 물었어요. 여기 어디냐면 가시에 나와 있어요. 가시 보면 A, B 해가지고 E 넣습니다. 이런 건 어떻게 푸냐? 다 읽고 풀어도 되지만 다 읽으면 기억이 잘 안 나겠죠? 그럼 이걸 다시 올라갑니다.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한 문제를 풀 때 5초씩만 오바를 하면 45문제 다 풀면 거의 4분 가까이가 날아갑니다. 어마어마하죠. 4분이면 얼마나 큰 시간인지 아마 우리 고3들은 알 거예요. 물론 이거 다 읽고 이거 풀기 위해서 올라가도 되지만 아마 그렇게 풀면 주어진 시간보다 아마 3초에서 5초 이상은 날아가게 될 겁니다. 이런 거는 하나씩 푸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선지를 보시면 A, B, C, D, E 돼 있죠? 요거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 2번 문제부터 먼저 풀릴 거예요. 그럼 답이 나옵니다. 이게 문제 풀 때는요 항상 이게 근거죠. 이걸 바탕으로 풀면 방금 읽은 이 내용이 생생하기 때문에 답이 금방 나와요. 자, 3번 문제를 보시면요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. 보기를 참고해서 나를 감사했다 해볼까? 그럼 여기 이제 보기에 딱 나와 있죠. 그럼 잘 보세요. 교수님은 시 두 편에 균형적으로 문제를 내요. 가만 물어본 거 하나, 나만 물어본 거 하나, 둘 다 물어본 거 하나. 치우치지 않죠. 이게 100%는 아니지만 거의 맞습니다. 자, 그럼 보기는 뭐냐? 비문학이 있고 문학이 있습니다. 비문학은 대부분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. 윗거를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푸는 겁니다. 문학은 100%는 아닙니다. 대부분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위에 있는 시를 푸는 겁니다. 좀 다르죠?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. 윗거를 바탕으로 푸는 것은 비문학은 윗거리 근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보기를 풀기 때문에 보기는 거의 적용하는 문제입니다. 그럼 윗거를 바탕으로 보기를 바란 말은 여러분의 배경 지식이나 딴 생각을 이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. 오로지 윗글의 내용만으로 하라. 이게 되게 중요하죠. 이게 수능입니다. 수능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을 해야 돼요. 만약에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낸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장 황당한 행동이 뭐냐면 보통 보면 이제 비문학의 지문 내용이 요즘 학계에 안 맞고 틀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. 그걸 가지고 틀렸니 맞니 싸우는 거는 납득이 잘 안 가요. 왜? 지문의 내용이 맞다는 전제입니다. 윗글 내용이 맞다는 전제 아래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. 따라서 윗글 이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. 이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기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. 지문이 완전히 이해가 안 돼도 나머지는 풀 수 있습니다. 하지만 3점짜리는 지문이 완전히 이해 안 되면 거의 못 풉니다. 그래서 다음에 비문학은 3점짜리 문제 풀 때는 지문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도전하고 답이 안 나오면 바로 버리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. 지문 읽은 게 아까워서 그걸 붙잡고 늘어지면 이해 걸 못 풀어요. 자, 그럼 문학은 뭐냐? 여러분, 진달래꽃 하나에 얼마나 많은 논문인 줄 아세요? 논문이 어마어마합니다. 보는 관점도 다르죠. 여러분 그 정철의 사민곡이나 송민곡 보면 화자가 여성으로 나오잖아요. 여성 화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임금님을 그리워한 거로 표현했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? 선생님 대학 때 그렇게 안 배웠어요. 그리움의 대상은 임금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. 나르시시즘이다. 이렇게 보는 관점도 배웠습니다. 처음 들어보죠.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학 작품에서 해석이 나와 있는 걸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.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무궁무진하게 바뀌는 게 문학입니다. 문학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교수님들은 좀 어렵다 싶으면 해석할 수 있는 범위와 방향을 딱 잡아줍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. 왜? 이거 분명히 적절하지 않은 걸 겁니다. 이거 우리가 부정발문이라고 하거든요. 이런 부정발문을 던지면 만약에 답이 3번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거는 틀린 거지만 나머지 4개는 뭐야? 맞는 답이 되잖아. 이 나머지 4개가 이 시를 뭡니까? 해석하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냈다는 것 자체가 골탕 먹이려고 내는 게 아니고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와주기 위해서 내는 경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기를 바탕으로 윗시를 보니까 배경 지식을 동원하지 말고 반드시 뭡니까? 보기의 관점, 정보 맞춰서 시를 해석합니다.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풀고 또 이런 원리를 알고 풀어야 쉽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비문학은 본문을 철저히 봐야 되고 반대로 문학은 뭡니까? 보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.